현재 대한민국은 그 어느 때보다도 다른 나라의 주요 정책 사안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고 있습니다. 각국의 대통령부터 언론에 이르기까지 매일 이어지는 한국에 대한 논란은 현재의 팬데믹 상황 때문이며 처음에는 뛰어난 방역으로 주목받았습니다만 시간이 흐르면서 팬데믹이 낳은 다른 논란으로 번져가고 있습니다. 일본, 영국, 미국 등 세계 주요 국가에서 다시 한번 한국에서 처음 보는 사안들이 등장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첫 번째, 블룸버그. 한국과 일본 너무 차이난다. 블룸버그는 이제 방역이 아니라 코로나로 인해서 양국이 비슷하게 진행하는 재난지원금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21일 바이러스 9호 정보기술 IT에 익숙한 한국이 서류 작업 위주의 일본을 이겨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양국의 차이를 비교했습니다. 한국에서는 가구당 40에서 10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주는 2차 추경 경정 예산이 일본에서는 모든 국민에게 1인당 10만 엔을 주는 예산안이 같은 날인 지난달 30일 각각 국회를 통과했지만 실제 지급 속도에서는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는 것입니다. 가장 차이가 크게 나는 이유는 타이틀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은 전산처리이고 일본은 수기가 많아서입니다. 19일 현재 한국은 전 가구의 80%가 재난지원금을 받았는데 이와 달리 일본은 지방자치단체의 72%가 신청서를 우편으로 보내기 시작했고 실제 주민들 계좌로 돈을 보내기 시작한 곳은 19%에 그쳤습니다. 한국은 집에 앉아서 카드사에 온라인상으로 신청 후에 1, 2일 안에 승인이 나고 그 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자동으로 카톡 등의 잔여 금액까지 도착합니다. 일본은 서류를 당국에서 받았는지도 확인이 안 되는 현재 시점이지만 한국은 많은 이들이 상당 부분 재난지원금을 사용해 잔액까지 실시간으로 받아보는 다른 세상인 것입니다. 실제 한국의 일부 소상공인들은 재난지원금 덕에 매출이 상당히 늘었다는 소식을 벌써부터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가에서 집행하는 정책의 효과를 불과 일주일도 안 돼 거의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국가는 한국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블룸버그는 한국의 중앙 집중적인 행정 능력과 신분 확인 시스템이 이처럼 빠른 지급의 핵심 요인이라고 평가하고 세계에서 가장 빠른 무선 통신망을 바탕으로 한 스마트폰 문화를 성공 요인으로 꼽기도 했습니다. 반면 일본은 개인 식별 카드와 핀 번호 등을 국민의 16%만 보유하고 있어 이와 같은 수작업 지급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여러 방법을 강구하다가 그냥 우편으로 신청서를 기다리는 게 차라리 낫다고 결론 내린 사토 에미코 씨는 블룸버그와 통화에서 일본의 행정이 얼마나 낙후됐는지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행정력도 국가의 경쟁력인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한일 간에만 비교를 해서 그런 것이지만 일본뿐만 아니라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유럽의 선진국들도 국가의 행정 처리 속도는 한국에 비해 10배 이상 느릴 것이라는 현지 교민들의 푸념은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이번 일로 K-방역도 수출을 하지만 한국 정부의 정부 통합 전산센터 모델을 수출하는 방안도 주목받습니다. 이미 베트남이나 모잠비크, 에콰도르, 몽골 등에는 한국의 각종 행정 시스템이 수출된 바 있는데 이번 코로나 사태로 한국의 행정력마저 세계 주요 언론에 집중 보도되면서 다시 한번 한국 바람이 부는 게 아니냐는 기대를 갖게 합니다. 두 번째, WHO 총장 한국에서 나오나 일본 발칵. 한국이 세계보건기구 WHO의 집행이사국 가운데 하나로 확정됐습니다. WHO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WHA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19일 오후 온라인으로 제73차 회의를 열고 한국 등 10개 국가를 2020년에서 23년 집행이사국으로 선출했는데요.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이 WHO 집행이사로 지명됐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WHO 총장이 나올 수 있는 털을 닫고 최근 K-방역으로 전 세계가 극찬하는 한국에서 총장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졌습니다. 이러한 배경은 세계 각국이 이번 팬데믹에서 WHO의 늑장 대처로 극도의 불신을 하게 되었고 각 국민의 안전만큼은 진짜 실력이 있는 나라에서 총장을 배출해야 하지 않겠냐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WHO는 과거 아시아의 슈바이처라고 불리웠던 이종욱 총장을 겪으면서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매우 좋습니다. 이종욱 총장은 WHO 6대 총재로 백신의 황제로 불리우며 에이즈 결핵, 소아마비 등 질병 예방 퇴치에 앞섰습니다. 관행상 국가 원수급 예우를 받지만 출장 시 이코노미석과 2명의 수행원만이 그를 동행하며 아파트 한 채 소유도 없이 평생을 청빈하게 살아오며 행동하는 사람으로 불리운 지금의 WHO가 존재하게 한 사람입니다. 이런 분위기까지 더해 한국 내에서는 차기 WHO 총재를 정은경 질본본부장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입니다. WHO 총장 취임은 국민청원에도 올라올 정도로 대한민국과 블룸버그 등 외신에서도 주목하는 바입니다. 일본도 한국의 분위기를 감지했고 상케이는 총리 관저부터 대비해서 일본에서 WHO 총재가 나와야 한다고 열변을 토하고 있습니다. G7을 설득하자는 논리를 펴고 있는데 한국의 존재감이 너무 크기 때문에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세 번째, 포기했던 영국 정부 다시 한국 다급히 찾아.
초반에 확진자가 너무 많이 늘어서 포기하고 집단 면역 방식을 주장했던 영국이 다시 한국을 찾고 있습니다. 영국은 코로나19 발병 초기 한국과 같이 검사 추적 격리 전략을 펼치다 확진자가 늘어나자 이를 포기했는데, 다만 최근 코로나19 확산이 정점을 찍었다는 판단 하에 다시 이 같은 전략으로 선회하고 있습니다. BBC 방송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영국 정부 최고 과학 보좌관인 앤젤라 맥클레인 교수는 이날 코로나19 대응 정례 기자회견에서 구체적으로 증상이 있는 사람을 접촉한 이들을 추적하는 한국의 방식이 매우 영감을 준다면서 이는 우리가 모방하기를 원하는 경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영국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자신들만의 방역을 했던 국가들이 결국에는 한국의 자문을 구하며 한국의 방역 노하우를 택하는 모습들이 이어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한편 BBC의 또 다른 인터뷰에서 바흐 위원장은 내년 여름까지 올림픽이 치러지지 않는다면 취소할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하버드대에서는 백신이 없으면 2024년까지 팬데믹이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는데, 일본의 노벨 의학상을 받은 신야 교수는 2021년까지 백신이 나올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봤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도쿄올림픽 취소 가능성을 매우 높게 보고 있습니다. 반면 백신이 나올 때까지는 한국의 방역은 전 세계를 이끌 것입니다. 네 번째, 미국, 한국의 탈중국하자 선언. 미국이 탈중국 공급망에 대한 구상을 한국과 논의했다고 미 국무부의 크라크 경제차관이 20일 밝혔습니다. 우리는 미국, 한국 등 국가들의 단합을 위한 경제번영 네트워크 EPN 구상을 한국 정부 관계자들과 논의했으며, 이것은 전 세계에서 생각을 같이 하는 국가, 기업, 시민, 사회들로 구성되며 민주적 가치들에 따라 운영된다 설명했습니다. EPN은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고자 친미 국가들로 구성하려는 경제 블록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점에 미국의 제안은 자칫 한국과 중국의 관계에 마찰을 낳게 될 거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한국은 미국의 오랜 동맹으로 양국은 경제뿐만 아니라 안보를 비롯한 모든 면에서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습니다만, 한국의 삼성전자 낸드 반도체 라인을 비롯해서 국가의 주요 대기업 라인들은 중국에 포진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의 주문이 어떻게 바뀌어 나갈지 촉각을 곤두세우게 됩니다. 특히 당장 미국은 화해에 대한 압박이 매우 거세며 미국 상원은 중국 기업이 미국 증시에 상장을 못하게 하는 법안도 통과된 상황까지 발전했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터프한 움직임은 과연 한국에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게 될까요? 다섯 번째, 한국, 미국과 중국 중에 골라야 하나. 여기에 당장 오늘만 해도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의 압박으로 인해서 중국의 파상 공세를 펼치고 있는 것으로 보도가 나옵니다. 특히 미국의 대선 18번 결과 중에 16번을 정확히 예측한 영국의 옥스퍼드 이코노믹스가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11월 선거에서 참패할 것으로 분석했는데, 주된 원인으로 코로나 대응 실패를 꼽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종류의 압박 때문인지 트럼프 대통령은 연일 중국에 코로나 책임론을 추궁하며 트위터에 초강경 메시지를 던집니다. 트럼프의 직속인 백악관에서도 자체 보고서를 통해서 중국 비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여러 건의 국제협정에 서명했음에도 전 세계 위조품의 63% 이상이 중국에서 생산돼 전 세계의 합법적인 기업에 수천억 달러의 손해를 입히고 있다며 트럼프의 공세에 힘을 보탭니다.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 무역 전쟁 시에도 실제로 중국의 치명적인 조치까지는 취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으나 대선의 발등이 불이 떨어지고 팬데믹 책임이 중국이라는 기조로 돌아서며 미중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또한 중간중간 여전히 한국보다 미국이 검사를 많이 해서 환자가 많은 게 아니냐는 말도 이어갑니다. 한국이 검사를 300만 건밖에 안 했고 미국은 1,400만 건이나 했으니 미국이 환자가 많은 게 당연하다고 했는데, 실제 한국의 검사량은 80만 건이 안 되어 트럼프 대통령이 제대로 자료도 인용 안 하는 등 다급한 상황이라고 전해집니다. 문제는 한국의 방위비 압박도 재선을 앞두고 더욱더 거세질 것으로 전망되는 점입니다. 양국은 미국의 13억 달러 인상안과 한국의 13% 인상안을 두고 지리한 협상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한국 정부는 미국이 대중 압박을 위해 한국의 동참을 요청,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사안들을 선별해 대응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과거 미국이 한국에 사드를 배치한 데 대해 중국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한국이 떠안았던 것처럼 미중 갈등이 본격화하면 한국이 준비한다 해도 대응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또한 중국은 미국의 편에 서는 국가에 대해 이미 실력 행사에 나서는 분위기입니다.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코로나19 발원에 대한 국제조사를 지지한 호주에 대해 호주산 소고기 수입 중단을 경고하고, 최근 호주산 보리에 5년간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한 게 대표적인 조치입니다. 최근 2년간 미중 무역전쟁 때 등장했던 미중 간에 어느 나라를 선택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가 또 다시 등장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미중 간의 지적재산권 등 무역 관련한 것에다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과 팬데믹 책임론까지 겹쳐 있어서
훨씬 더 미국의 주문은 구체적이 되어가고 있는 모양새라 동맹국의 선택을 강요하도록 등 떠밀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한국은 다시 한번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일련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중국의 불합리를 한국은 모르는 것은 아니나 만약 다시 한번 사드의 한한령과 같은 조치가 나온다면 중국 내에 한국 기업이 입을 피해를 비롯해서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수직 낙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미중 갈등에서 한국은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하느냐가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이와 같이 현재 한국을 둘러싼 국가들에서는 한국에 대한 긍정적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면서 동시에 위협적인 모습을 나타내는 국가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팬데믹 사태로 인해 한국은 다양한 상황에 직면하며 고민에 빠질 것으로 보입니다. 트래블티브 일본은 정점을 찍고 쇠퇴하고 있다. 일본의 미래는 암울하다. 내가 만약 10살의 일본인이라면 일본을 즉시 떠날 것. 세계 3대 투자자 짐 로저스가 남긴 명언입니다. 심지어 일본에서 독보적인 투자자 서열 1위 손정희 회장조차도 일본의 미래를 부정적으로 예측하고 있는데요.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가장 큰 문제는 현재 기업가 정신이 매우 희미해졌다. 미국은 여전히 혁신이 진행형이고 중국은 거대해지고 있으며 동남아는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그런데 일본 젊은 사업가들은 해외에 진출하려 하지 않고 해외로 공부하러 떠나는 유학생 숫자도 너무 줄어들었다. 일본인 사업가들은 초식 동물이 됐다. 이렇게 혁신이 너무나도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는 일본이 그동안 마음고생이 심했는지 이번에 회심의 한 방을 준비해 세상에 공개했습니다. 일본의 제지 산업에서 잔뼈가 굵은 일본 기업이 발명해 실제 출시를 앞둔 제품인데요. 일반 종이보다 두꺼운 골판지 두께의 용지가 사용되었고 얼굴 부위에는 투명한 보호 필름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이를 개발한 일본 회사 측은 단순하게 입과 코만 가리는 마스크의 수준을 뛰어넘어 헬멧처럼 머리부터 어깨 일부를 덮을 수 있어 훨씬 더 안전하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 제품에 대한 성능에는 자신감이 없었는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일반 마스크와 함께 착용하는 것이 좋다 라며 결국 마스크 없이 이 제품만 사용하면 안전하지 않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일본에서는 한국처럼 마스크 공급이 잘 관리되지 못하고 있어 심각한 공급 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 제품을 개발했다고 발표했는데 결국 마스크와 함께 써야 한다면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겠죠.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이 우스꽝스러운 모양의 종이상자 가격이 17,600엔, 우리 돈으로 20만원이 넘습니다.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도 상당히 냉정한데요. 아무리 마스크가 부족해도 그렇지 어떻게 저걸 쓰고 다니냐? 어차피 저거 쓰고 마스크 또 끼면 의미 없는 거 아니야? 와, 저걸 쓰고 대중교통 타면 진짜 불편하겠다. 2020 도쿄올림픽 선수들을 위해 골판지 침대를 공개해 국제적으로 비난을 받은 일본이 공항 격리시설에 마저 골판지 침대를 사용해 다닥다닥 붙여 배치해 일본 국민들마저 단단히 화가 난 상황인데요. 이제는 무려 20만원이 넘는 종이 헬멧을 만들어 세상에 공개했다가 전세계 네티즌들에게 웃음만 선사했습니다. 이렇게 일본 정부와 기업들이 이번 사태에 대한 전혀 효과적이지 않은 코믹스러운 대책만 내놓는 사이에 일본 내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자료를 보시면 지난달 말부터 이미 한국에서 신규 확진자 수는 한 자릿수로 하락했고 어제는 총 6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는데 3명이 미주, 2명이 중국의 아시아, 1명이 유럽에서 유입된 이들이었습니다. 즉 한국 내에서 신규 확진자는 0명, 청정국가에 가까워진 것이죠. 하지만 일본은 한국과는 완전히 반대의 상황입니다. 여전히 2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일본은 불량률이 높은 것으로 유명한 중국산 진단키트와 정확도가 낮은 일본산 진단키트를 아직까지 사용한 결과 양성 환자와 음성 환자조차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데요. 교도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최근 요코하마시에 있는 일본 검사 전문 업체가 보건과학연구소에서 최근 PCR 검사를 진행했는데 무려 38건의 판정 오류가 발생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도쿄, 가나가와 시즈오카 등 3개의 광역단체들이 검사를 의뢰했는데 감염이 되지 않은 수많은 이들에게 양성 판정을 통보한 것이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뒤늦게 한국을 따라 드라이브스루 방식의 검사를 도입한 일본의 한 업체는 지난달 28일 하루에만 무려 33건의 판정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결국 요코하마시는 해당 일본 업체에 더 이상 검사 의뢰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98%에 육박하는 정확도를 자랑하는 진단키트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한국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인데요. 최근 한국 정부가 일본의 마스크를 지원하는 것은 검토조차 한 적이 없다 밝힌 데 이어서
이번에 한국 진단키트 제조기업들이 일본에 상당히 충격적인 발언을 하게 됩니다. 진단키트는 생명과 직결된 것이니만큼 일본의 인도주의 정신으로 보내줘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국민 정서를 고려한다면 일본 수출 소식이 알려지면 기업에 좋지 않은 영향이 미칠 수 있다. 게다가 이미 미국 주 정부 등 해외 주요 관계자들이 직접 한국에 있는 본사를 찾아올 정도로 한국산 진단키트를 확보하는데 적극적이다. 하반기까지 수출 일정이 꽉 찼다 라고 말이죠. 즉 이미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한국산 진단키트를 공수하기 위해 핵심 인력을 한국에 직접 파견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전 세계가 인정한 한국산 진단키트의 정확도와 신뢰도를 운운하고 있는 일본에는 보내줄 생각조차 없다는 것이죠. 아베 총리가 하루에 2만 건의 검사를 실시하겠다 발표한 지 한 달이 지난 지금, 이제 일본이 한국산 진단키트를 수입할 수 있는 기회를 날려버리자 일본의 컨트롤타워 수장인 가토 가스노부 후생 노동상은 이렇게 말을 바꿉니다. 2만 건의 검사를 하겠다 한 적 없다. 의사가 검사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 검사를 실시할 것이다.